여러분, 군 복무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훈련장에서 다른 사단 마크를 달고 행군해 오는 무대를 마주쳤을 때 어깨가 자동으로 펴지고 눈에 힘이 들어가던 그 순간 말입니다. 저 부대, 우리가 훨씬 낫지. 말 한마디 안 해도 눈빛으로 불꽃이 튀었고 훈련 평가 결과가 나올 때마다 서로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신경을 곤두세우던 그 시절. 1970년대, 80년대 한국 육군에는 단순한 전우의 정을 넘어 서로를 갈고 닦아주는 라이벌 문화가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메이커 사단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 혹은 전쟁 초기 창설된 역사 깊은 정예 사단들, 1사단부터 9사단과 수도사단까지 이 부대들은 창설 역사, 전통, 훈련 강도, 전투 실적 모두에서 그야말로 한국 육군의 자존심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은 그 메이커 사단들 중에서도 특히 서로 자부심이 강했고 만나면 기싸움이 살벌했던 전설의 라이벌 부대 탑7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살아있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7위 5사단 열쇠부대 vs 6사단 청성부대 철원연천, 한하늘 아래 두 맹주. 7번째 라이벌은 중서부 전선을 나란히 책임진 5사단 열쇠부대와 6사단 청성부대입니다. 5사단 열쇠부대는 1948년 4월 29일 창설된 유서 깊은 부대입니다. 부대 마크의 열쇠 문양은 통일의 문을 여는 열쇠를 의미하며 경내 구호는 단결입니다. 이 부대는 6.25 전쟁 중 강원도 양구에서 벌어진 이른바 피해 능선 전투에서 미 2사단과 함께 북한군 2개 사단을 상대로 한미연합 역사상 단일 전투 최대 전과를 올렸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5사단의 천하무적 사단이라는 칭호를 직접 내렸습니다. 그리고 5사단 바로 옆 우익에 자리를 잡은 게 제6보 병사단 청성부대입니다. 6사단 역시 메이커 사단으로 강원도 화천과 철원 일대 중부전선을 책임지는 핵심 사단이었습니다. 청성칭싱이라는 이름처럼 파란 별빛을 자랑하는 부대였으며 철원 평야를 놓고 5사단과 경계선을 맞댄 채 복무했습니다. 1980년대 당시 두 사단은 제5군단 예하에서 같은 상급 부대를 공유하며 복무했습니다. 훈련 평가가 있을 때마다 5사단이 어때봐야 우리가 낫다, 6사단 열쇠는 우리가 열쇠지라는 말들이 실제로 오갔다고 전역자들은 회고합니다. 지금은 두 부대 모두 같은 제5군단 예하에서 GOP 경계를 맞대고 있지만 1970년대와 80년대에 이 두 부대에서 복무했던 전우들 사이에서는 지금도 그래도 우리 부대가 더 빡셌어라는 자부심 넘치는 말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6위 7사단 칠성부대 vs 8사단 오뚜기 부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놈들이 진짜냐? 북두 칠성이 뜨는 부대가 진짜냐? 6번째는 7사단 칠성부대와 8사단 오뚜기 부대의 라이벌 관계입니다. 7사단 칠성부대는 6.25 전쟁 발발 초기 개성 포천 동두천 방어선에서 북한 기갑부대에 밀려 한때 해체 직전까지 몰리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낙동강 전선에서 완전히 재창설된 이후 메이커 사단으로서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됩니다. 특히 나무위키와 각종 군사기록에는 1950년 10월 평양 입성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밀명을 받은 7사단, 8연대 구중대가 1사단보다 하루 먼저 평양에 들어가 김일성 종합대학의 태극기를 개양했다는 일화가 기록돼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사단의 평양 선봉 입성이 인정되지만 7사단 내부에서는 이 이야기가 하나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실제로 먼저 들어간 건 우리야 라는 자부심이 수십 년간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맞선 8사단 오뚜기 부대는 1949년 6월 20일 강원도 강릉에서 창설된 부대입니다. 경내 구호가 일반적인 충성이 아닌 돌격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부대의 성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초기 강릉 전투에서 성공적인 지연전을 펼쳤으며 전쟁 기간 내내 격전에 격전을 거듭했습니다. 오뚜기라는 이름처럼 쓰러져도 반드시 일어서는 부대라는 상징성이 병사들의 정신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0년대 당시 두 부대 출신 병사들이 보충대에서 만나면 자연스럽게 야, 7사단이 어디야? 오뚜기 아래 칠성이잖아. 무슨 소리야? 칠성이 뜨면 오뚜기는 그냥 쓰러지는 거야 라는 기싸움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5위 9사단 백마부대 vs 2사단 노도부대 상승장성의 백마 vs 노도처럼 밀어붙이는 파도. 다섯 번째는 9사단 백마부대와 2사단 노도부대입니다. 9사단 백마부대는 상승장성이라는 칭호를 이승만 대통령에게 받은 유일한 사단입니다. 1952년 강원도 철원군 395고지에서 2배가 넘는 중공군 제38군단을 상대로 무려 12차례의 고지, 공방전을 벌인 끝에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전투 이후 395고지는 산 전체의 수목이 다 사라지고 고지가 1m나 낮아질 정도로 수많은 포격을 받았는데 그 형상이 마치 백마가 누워있는 것 같다고 하여 백마고지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9사단은 영원히 백마부대가 됩니다. 국방부 자료를 비롯한 여러 군사 기록에 따르면 9사단 28연대는 전군에서 훈련량이 손에 꼽히는 부대로 유명했습니다. 특수전사령부와 해병대 1사단 수색대대에 이어 일반 보병 부대 중 최상위권에 드는 훈련량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한편 2사단 노도부대는 이름 자체가 전투력을 상징합니다. 노도누다어는 성난 파도라는 뜻으로 여순사건 진압 당시 투입된 이 부대원들의 기세가 마치 파도 같다고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하사한 이름입니다. 2사단은 고난도의 산악행군과 산악구보 훈련으로 메이커 사단 중에서도 특히 빡센 훈련으로 유명했고 전역 후에도 한동안 산악과 추위에 적응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1970, 80년대 이 두 부대 출신들이 만나면 항상 이긴다는 게 어디야? 성난 파도 앞에 무릎 꿇어봤냐라는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전우님들은 그 시절 보충대에서 9사단 마크 달린 버스랑 2사단 버스가 나란히 서 있으면 두 버스 사이 공기가 달랐다고 회고하기도 합니다. 4위 1사단 전진부대 vs 7사단 칠성부대. 평양에 먼저 들어간 게 누구냐? 75년 묵은 자존심 싸움. 네 번째는 메이커 사단의 역사 중 가장 뜨거운 라이벌 구도 중 하나인 1사단 전진부대와 7사단 칠성부대입니다. 1사단 전진부대는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보병사단입니다. 경내 구호도 충성이 아닌 전진을 씁니다. 그 이유는 1950년 10월 19일 대한민국 국군 최초로 평양을 탈환하는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다음 날인 10월 20일 계속 전진하여 통일의 위협을 달성하라는 의미로 전진이라는 휘호를 직접 하사했습니다. 또한 1사단은 6.25 전쟁 중 미군이 한국 육군 중 가장 신뢰한 사단으로 역사에 기록돼 있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냈고 파평산 전투에서는 1대8에서 1대10에 달하는 병력 열세를 극복하고 중공군 5차 공세의 주공을 저지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사단 8연대, 9중대가 이미 10월 18일 평양에 들어가 태극기를 개양했다는 기록이 엄연히 남아 있습니다. 공식 역사는 1사단의 손을 들어줬지만 7사단 내에서는 우리가 먼저였다는 자부심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1970, 80년대 복무한 7사단 출신 병사들은 평양을 먼저 밟은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 우리는 알고 있다는 말을 가슴속에 품고 다녔습니다. 이 라이벌 구도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두 부대 모두 서로를 자극 삼아 더 강해지려는 엔진이 되었습니다. 1사단은 우리가 공식 기록을 가졌다는 자부심으로 7사단은 우리가 먼저였다는 반골 정신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최강 부대를 향해 달렸습니다. 3위 수도기계화사단 맹호부대 vs 1사단 전진부대. 최정예 기계화 vs 최초의 사단 수도권 왕좌를 놓고 세 번째는 수도기계화사단 맹호부대와 1사단 전진부대의 자존심 대결입니다. 수도기계화사단, 줄여서 수기사라고 불리는 맹호부대는 1965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실전에서 갈고 닦은 정의 전투력으로 명성을 드높인 부대입니다. 녹색 바탕에 호랑이 마크를 달고 맹호를 외치는 이 부대는 한국 육군 최초로 기계화 편제를 완성한 사단이었습니다. 1983년 이후 제7군단 예하로 재편되며
수도권 방위와 반격 작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980년대 당시 수기사와 1사단은 수도권과 임진강, 방어를 나눠 맡으면서 한국 육군의 투톱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두 부대 모두 대통령 표창 수상 횟수, 훈련 평가 성적, 행군거리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서로를 의식했고 어느 쪽이 더 강한 부대냐는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1사단이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진 휘호를 직접 받은 부대라는 역사를 강조하면 수기사 출신들은 역사는 좋아, 근데 지금 현재의 전투력은 우리가 최강 기계화 사단이야 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과거의 전통과 현재의 전투력 사이에서 불꽃이 튀는 라이벌 구도였습니다. 전역자 증언에 따르면 두 사단 출신들이 모이는 예비군 훈련장이나 동창회 모임에서도 야, 맹호야, 전진이야, 어디가 진짜 1등이야 라는 말이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오간다고 합니다. 2위 3사단 백골부대 vs 9사단 백마부대 백골이냐 백마냐 흰색의 전쟁. 두 번째는 메이커 4단 라이벌 구도 중에서도 이름부터가 신기하게 대비되는 3사단 백골부대와 9사단 백마부대입니다. 3사단 백골부대는 1947년 12월 1일 부산에서 창설된 유서 깊은 부대입니다. 경내 구호는 백골, 부대 마크에는 해골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부대의 이름에는 깊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공산당의 만행을 피해 남으로 내려온 서북 청년회 출신 청년들이 자진 입대해 수도사단 제18연대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죽어서 백골이 되더라도 공산당과 싸워 조국을 수호하겠다는 다짐으로 철모에 직접 백골 문양을 그려 넣었고 이것이 부대 정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3사단은 6.25 전쟁 발발 초기 양양에서 북한군 5사단의 공격에 맞서 싸웠고 이후 낙동강 전선을 거쳐 원산, 흥남 철수 작전까지 격렬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부대 마크를 멀리서 보면 육군본부 마크와 헷갈릴 정도로 유사하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반면 백마부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에게 상승장성이라는 칭호를 받은 유일한 부대입니다. 백골과 백마 두 부대가 보충대나 군단 행사에서 마주치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죽어서도 싸우는 부대와 항상 이기는 부대가 서로 으르렁거리는 상황은 어쩌면 예정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당시 3사단 출신들은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백마는 이기기만 한다지만 우리는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싸운다. 그게 차이야. 반면 9사단 출신들은 이기는 부대가 진짜 강한 거지. 전사 기록을 봐라라고 맞섰습니다. 1970~80년대 이 두 부대 출신들의 신경전은 지금도 예비역 모임에서 화제거리가 됩니다. 1위 1사단 전진부대 vs 3사단 백골부대 메이커 4단의 왕중왕 결전. 전진이냐 백골이냐 드디어 한 번째입니다. 오늘의 최고 라이벌 1사단 전진부대와 3사단 백골부대의 맞대결입니다. 이 두 부대를 한 번째로 꼽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메이커 4단 중에서도 두 부대가 수십 년에 걸쳐 서로를 가장 강렬하게 의식하며 경쟁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1사단은 앞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육군의 최초 타이틀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부대입니다. 육군 최초의 보병사단, 평양 최초 탈환,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진 휘호 수령, 미군이 가장 신뢰한 국군 사단, 여기에 더해 1953년 휴전을 불과 며칠 앞두고 벌어진 베티고지 전투에서 1사단, 11연대 김만술 상사가 이끄는 소대 규모의 병력이 중공군 2개 대대를 맞아 승리를 거뒀다는 극적인 일화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통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1970~80년대 1사단에 배치된 병사들은 자대 배치를 받는 순간부터 묘한 자부심에 어깨를 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의 가장 강력한 상대가 바로 3사단 백골부대였습니다. 백골부대 역시 전통이나 전투 실적에서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1947년 창설 이후 6.25 전쟁을 관통하며 쌓아온 전투 기록, 그리고 죽어서 백골이 되어도 공산당과 싸우겠다는 서북 청년회 출신 병사들의 피와 다짐이 부대의 DNA에 새겨진 부대입니다. 3사단은 강원도 철원 일대 중부전선 최전방 GOP를 지키며 1970~80년대에도
혹독한 추위와 고된 경계 근무를 감내했습니다. 두 부대가 함께하는 훈련이나 군단 행사가 있을 때면 병사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고 합니다. 어느 쪽도 지려하지 않았습니다. 행군에서도 사격에서도 체력 검정에서도 상대 부대 마크를 보는 순간 눈이 동그래지고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다고 전역자들은 회고합니다. 1사단 나왔어요 라고 하면 아 그래요 저는 백골입니다 라는 말이 돌아오고 그 다음 순간부터 두 사람이 조용히 서로를 훑어보는 그 눈빛, 그게 바로 메이커 사단의 자존심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1980년대 메이커 사단들의 전설적인 라이벌 구도 탑7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십니까? 전우 여러분, 지금 소개해드린 부대 중에 여러분이 복무하셨던 부대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바로 옆에서 경쟁했던 라이벌 부대가 있으신가요? 이 부대들이 그토록 뜨겁게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방에서 나라를 지키는 최정예 부대로서 더 강해지기 위해, 더 잘 싸우기 위해 그 혹독한 훈련과 기싸움을 견뎌낸 것입니다. 그 경쟁이 결국 대한민국 국방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복무하셨던 부대 이름과 군번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시절 전우들이 여기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전우의 기록이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채널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